오늘 수업할 내용은 바로 여기 그룹부터 엑스 레퍼런스까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그룹이나 블록을 못 쓰면 도면 그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얘네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만 도면을 쉽게 그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는 손으로 그려서 자격증을 땄어요. 도면을 손으로 그렸습니다. 4시간 반짜리 중에서 제가 1시간 반 만에 도면 다 그리고 나왔거든요. 고3 때인데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셨어요. 한 200명 가까이 가서 제가 2번째로 나왔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잔소리 엄청 들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 뒤로 자격증 나오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CAD로 똑같은 도면을 그리려고 그러니까 1시간 반 안에 못 그려요. 안 돼요. 그러면 CAD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손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른데. 중요한 건 빠른 것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CAD를 쓰려는 이유는 단순히 도면을 빨리 그리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손재주가 좋은 친구는 도면이 깨끗하고 손재주가 조금 나쁜 친구들은 도면이 지저분하죠. 근데 CAD는 그런 거 없죠. 똑같은 퀄리티의 도면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손도면은 수정이 어려워요. 근데 CAD로 그린 건 수정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블록을 쓰는 이유가 이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부품을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도면 같은 경우는 볼트 너트 참 많이 쓰거든요. 손으로 그리면 그거 일일이 그려야 돼요. 똑같은 볼트 너트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걸 매번 그려야 되는 게 귀찮은 거죠. 근데 CAD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볼트 너트를 그냥 불러다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 도면을 그릴 거예요. 그럼 문이나 창문 같은 거는 매번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게 블록의 개념이에요. 즉 도면 요소들을 저장해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걸 불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는 건 손이 빠를지 몰라도 내가 도면 요소들을 지니고 있을 경우, 내가 도면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CAD로 그리는 게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개념과 블록이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은 그냥 도면상에서 요소들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블록은 아예 메모리에 등록시켜 놓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문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방문을 하나 그려볼까 해요. 자, 방문을 그릴 겁니다. 방문의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드나드는 방문의 경우는 900에 2100이에요. 900에 2100입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900, 2100. 자, 그러면 이건 방문을 인면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건 방문을 인면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분해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조인했습니다. 옵셋 40mm 이렇게요. 안쪽으로 40mm만 옵셋 해주시면 됩니다.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린 다음에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경첩이 있는 고정단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경첩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경첩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고정된 겁니다. 방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바닥에서 900mm 옵셋을 합니다. 옵셋 900mm.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손잡이가 들어갈 겁니다. 파이 60짜리. 뭐 적당히 그리셔도 돼요. 서클, 근처점, 반지름 30. 대략 이 정도 어디. 네, 지우시면 되겠네요. 라인 쿼드란트에서 다시 쿼드란트에서 랭슨 델타 100mm 매치 프로퍼틱스. 네, 이렇게 그려지면 방문 입면이 끝나게 됩니다. 뭐 조금씩 명칭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문 좌우에 있는 걸 설주라고 하고요. 문 위에 있는 건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틀이 있어야 돼요. 이걸 지방이라고요. 문지방. 근데 요거 이렇게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방이 요즘은 없죠. 상인방, 하인방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인방, 지방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하인방 또는 이 지방이 없는 게 요즘 유행이라 저도 빼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 인면입니다. 얘는 인면이에요. 평면을 볼까요? 자, 평면을 보시면 벽이 이렇게 있겠죠. 옵셋 200mm 라인. 자, 이렇게 벽에 개구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싹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문틀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옵셋 40mm 이렇게 40mm를 옵셋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이렇게 됩니다. 옵셋 40mm 옵셋 한 5mm에서 10mm. 자, 5mm만 옵셋 5mm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요. 라인.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옵셋 40mm, 옵셋 5mm, 라인.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틀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렸을 때 이런 모습이 돼요. 이건 디테일한 모습이고 우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할 겁니다. 자, 연장하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시죠. 옵셋 40mm. 자, 렉탱글. 자,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 40mm 짜리 하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생겼군요. 제가 선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자, 이렇게 열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틀과 방문과 이런 모양으로 남겠죠. 문지방이 있으면 여기에 선을 그리셔야 돼요. 문지방이 있으면 선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린 건 문지방이 없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그려줘야 돼요. 자, 어떤 걸로 갈까요? 네. 시작점, 중심점, 끝점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야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계속 응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얘를 응용해 보도록 하죠. 카피. 그 다음에 옵셋 1800. 자, 카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카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의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 이 아크가 똑같은데 위치는 똑같은데 아크 시작점 아니다. 사각형이 여기서부터 와야 돼요. 옵셋 40mm 이렇게 됩니다. 렉탱글 사각형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안 맞네. 렉탱글.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사각형의 크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요만큼 달라져요. 요만큼 달라집니다. 거리를 재보면은요 20mm가 달라져요. 이거 스트레치로 20mm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아크 시작 중심 끝 밀어. 얘 또 안 맞네. 다시 아크 시작 아크 시작 중심 시작 중심 더 안 맞네. 왜 안 맞지? 여기가 맞는데 얘 밑 중간점이 틀려졌나 보네요. 자, 라인 네 중간점이 여기네요. 중간점의 위치가 좀 틀어졌네요. 다시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로테이트 스트레치 다시 로테이트. 자, 20mm가 아니군요. 디스턴스 네, 전체 40mm가 더 커졌네요. 20mm. 자, 아크 시작 중심 끝 밀어.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얘는 한쪽 문이 개방이라면 얘는 양쪽 문이 개방이 되는 거죠. 자, 얘를 또 응용해 볼까요? 카피.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됩니다. 이 선들을 전체 어디로 가져가냐면 중간으로 내립니다. 이동하기. 얘를 미드 포인트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그 다음 밀어 합니다.
밀어. 자, 보이시나요? 그러면 양문 여다지가 되죠. 맞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한쪽 여다지, 양쪽 여다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얘는 이제 반쪽만 열리는 거라면 얘는 양쪽으로 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하나를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그룹이라는 명령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입니다. 말 그대로 그룹 만들기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제각각 떨어져 있죠. 선택하려면 항상 이렇게 함께 선택해야 돼요. 자, 그룹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끝났습니다. 클릭하면 함께 선택이 됩니다.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주는 것. 그게 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카피.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룹이 오프 됩니다. 모든 그룹이 오프가 돼요. 그냥 그룹 자체가 오프가 됩니다. 옵셋 1800. 이동하기. 자, 스트레치 40. 다시 라인. 자, 그 다음 아크 시작점, 중심점, 끝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미러. 네, 이렇게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그룹이 온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룹을 풀고 싶을 때는 언그룹을 쓰시면 됩니다. 언그룹.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바로 그룹이 풀어지게 돼요. 언그룹. 그러면 그룹이 이와 같이 풀어집니다. 그룹을 풀 때 사용하는 건 언그룹. 그룹을 묶을 때 사용하는 건 그룹.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반쪽만 그룹을 했고요. 반쪽은 그룹을 안 묶었습니다. 얘를 여기에 추가하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그룹 에디트입니다. 그룹 에디트. 그러면 그룹을 선택하고요.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add 오브젝트, 객체 추가하기와 remove 오브젝트, 객체 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add 오브젝트로 객체를 추가해주면 그룹으로 함께 묶이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그룹 선택하고 remove 오브젝트, 객체 빼기. 그러면 그룹에서 객체가 빠지게 됩니다. 그룹은 이처럼 간단하게 묶어서 작업하고자 할 때 쓰는 게 그룹입니다. 그룹 이 상태에서는요, 얼마든지 스트레치가 가능해요. 이렇게 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룹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치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도 가능하고, 뭐 트림 같은 것도 가능해요. 라인, 트림, 이런 식으로 트림도 가능하고. 간단한 작업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룹을 사용하게 됩니다. 편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룹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블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입니다. 블록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블록 정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블록은 메모리로 저장합니다. 그룹은 그냥 화면상에서 편집하는 겁니다. 복사하거나 그러면 그룹이 깨져요. 그런데 블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자, 먼저 블록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어 900입니다. 900mm짜리 도어를 쓸 거예요. 이렇게요. 언더바 썼습니다. 한 칸 띄우기 안 들어가요.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픽 포인트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픽 포인트에서 왼편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준점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기준점을 이와 같이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준점이 이렇게 절대좌표가 들어와요. 이거 무시합니다. 무시하세요. 그 다음 객체 선택입니다. 역시 셀렉트 오브젝트 왼편에 있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아이콘 아니고요. 왼편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으로 객체를 선택해 줍니다. 이때 이 원본 OK를 눌렀을 때 이 OK를 눌렀을 때 원본을 어떻게 하겠느냐, 리테인 그냥 원본 그대로 그냥 냅두겠습니다. 컨버트 블록 원본을 블록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딜리트 원본을 삭제하겠습니다. 네, 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원본을 삭제할 겁니다. 이거 그냥 리테인으로 냅두는 분도 많고요. 블록으로 바꿔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굳이 딜리트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제가 OK를 눌렀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딜리트 버튼, 그러니까 딜리트를 눌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옵션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Allow Exploding. Allow가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락하다, Exploding 분해를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분해해서 또 수정하기도 하거든요. 디스크립션 주석입니다. 여다지문 900mm 라고 제가 친절하게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얘가 사라지겠죠. 맞습니까? 여기 있는 거 사라진 거 맞아요? 네. 블록 끝난 겁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홈 탭 말고 인서트 탭, 옆에 인서트 탭으로 가시면 됩니다. 인서트 탭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블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서트 탭도 여기 있습니다. 그룹은 안 보이네요. 에디트, 블록 에디트 여기 있고요. 그룹은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블록으로 정의된 것은 인서트라는 명령어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인서트요. 삽입하다라는 뜻이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서트라는 명령어 쓰면은요, 내가 쓰고자 하는 블록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 인서션 포인트, 들어오는 위치를 내가 스크린을 통해서 지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스케일은 1:1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전 각도 역시 회전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오케이. 위치 잡고 방향 지정하고, 다시 위치 잡고 방향 지정하고, 위치 잡고 방향 지정하고. 어떤가요?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복사해서 이렇게 금방금방 복사할 때 쓰는 게 바로 블록의 특징입니다. 리본 메뉴에서 인서트 눌러보시면 내가 사용하는 블록 목록이 여기 쭉 나와요. 그래서 얘 직접 클릭하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인서트에는 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브라우즈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도면을 불러올 수 있어요. 블록으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자, 2인용 침대 오픈. 오케이. 그러면 이와 같이 블록으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이라고 해서 블록 인서트라고 해서 단순히 내가 여기 해당 도면에서 만든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파일로 저장된, 그러니까 파일을
그러니까 도면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역시 똑같이 인서트라는 메뉴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파일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기가 많이 쉬운 거죠. 하나 더 있는데 bEd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bEdit가 뭐냐면 블록 에디트예요. 즉 내가 이걸 수정하고 싶어요. 블록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bEdit입니다. bEdit 해서 선택하고 OK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상태가 블록 에디트 상태고요. 수정하고 여기 있네요. 클로즈 블록 에디트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 다시 도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더블 클릭해 보세요. 블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록 에디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 클로즈 그러면 저장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W블록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W블록은요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을 파일로 저장시키는 겁니다. W블록은 이런 거예요. 일반 블록과는 조금 다르게 W블록은 선택한 객체 파일로 저장하기, 이게 W블록의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자, W블록 그러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떠요. 오브젝트고 객체 선택 베이스 포인트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어떤 파일로 저장할 것인가 이렇게 뜹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이렇게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D 드라이브네요. 자,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면 어떤 파일로 저장할 건지, 예를 들어서 문 1800이라고 해서 제가 눌렀습니다. 그러면 D 드라이브에 문 1800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OK 그러면 이쪽 오른쪽 왼쪽 상단에 뭔가가 나타났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D 드라이브에 보시면 한글로 자,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오픈해 보면 딱 이렇게 내가 만든 선택한 것만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W블록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생긴 걸 하나 그렸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넣을까요? 자, 보세요. 인서트 문이잖아요. 한 이쯤에 들어가겠네요. 자, 로테이트.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동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조금 모자르네요. 자, 거리를 재봅시다. 얘는 200mm, 얘는 120mm. 자, 스트레치 한 80mm 더 키워야 되는 거죠. 80mm. 자, 이동하기. 그러면 딱 맞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밀어. 자, yes.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문이 열려야 이쪽 벽이 조금 낫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열리면 여기에 공간이 걸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죠.
인서트 방향 신경 쓰지 마시고 삽입하시고 그 다음 미러 하시면 돼요. 이렇게 미러 할 때 예스 눌러주면 금방 만들어지겠죠. 다시 인서트. 자, 다시 인서트. 또 문 다 들어갔네요. 어떤가요? 쉽게 도면이 들어가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여기 침대가 있습니다. 이 침대 써보죠. 복사를 합니다. 선택하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컨트롤 C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V. 복제된 거 맞습니까? 네. 나머지는 이동 명령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로테이트.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이동하기. 이렇게 들어와야지 되는 거죠. 침대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소파가 또 있을 거예요. 어딘가. 여기 욕조가 있네요. 역시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로테이트. 이렇게 갈까요? 이동하기. 자, 이렇게 되면 되겠군요. 여기 이제 장으로 쓰면 될 테니까. 아니면 미러. 예스. 이동하기.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쪽에 이제 파이프가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변기라든지 그 다음에 세면대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복사에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어트리뷰트는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트리뷰트는 블록과 함께 씁니다. 블록에다 넣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제가 표를 만들 겁니다. 자, 라인, 아니 X라인, 높이는 8mm, 옵셋 8mm, 옵셋 20mm, 옵셋 30mm. 자, 트림.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텍스트. 그 다음 영역을 지정해서 미들 센터. 여기다가 날짜라고 썼습니다. 다시 텍스트. 자, 똑같이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하고 이번에는 도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카피, 복제를 하죠. 여기는 설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긴 텍스트를 썼기 때문에 여긴 고정입니다. 왼쪽은 고정이고 오른쪽은 매번 바뀌어야 돼요. 날짜도 바뀌어야 되고 도명도 바뀌어야 되고 설계자 이름도 매번 바뀌어야 돼요. 자, 이럴 경우 여기다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어트리뷰트, 즉 블록의 속성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어트리뷰트는 문제는 뭐냐면 텍스트예요. m텍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위치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옵셋 2mm, 옵셋 4mm. 자, 트림. 자, 이렇게 제가 위치를 맞춰줬습니다. 바로 이 선의 중앙에다가 그려져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어트리뷰트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태그와
프롬프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제대로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하루 가지고 안 끝나요. 이것만 하면 한 일주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딱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겁니다. 자, 태그는 여기 도면에 나타나는 이름이고요. 프롬프트는 나중에 인서트 했을 때 나오는 이름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태그는 여기 도면에 들어가는 이름이고요. 프롬프트는 나중에 인서트 할 때, 도면 불러올 때, 얘를 불러올 때 뜹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데이트라고 하죠. 날짜니까 데이트, 그 다음에 여긴 날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미들 레프트로 가야 되겠죠. 글자 크기는 똑같이 2.5mm. 자, 오케이. 클릭. 그러면 날짜, 데이트. 도명이네요. 자, 어트리뷰트. DWG name. 그 다음에 여기는 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똑같이 미들 레프트. 오케이. 자, 다시 설계잖아요. 드로우 뭐라고 하죠? 아니, 그냥 네임. 설계자라고 했습니다. 자, 미들 레프트. 자, 이제 지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딱 나오죠? 왼쪽은 멀티라인 텍스트, 오른쪽은 어트리뷰트.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블록 드로잉 표 테이블 DWG 테이블. 자, 베이스 포인트 지정해 주고요. 객체 선택해 주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블록으로 지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엔 간단합니다. 인서트 하시면 돼요. 인서트,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내가 만든 테이블이 들어와요. 이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생긴 도면 속성창이 뜹니다. 보시면 설계자, 도명, 날짜라고 뜨죠. 네,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설계자 홍길동, 도명 우리 집, 날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인서트. 자, 똑같이 불러왔는데 설계자 나오네요. 이번 홍길순. 도명 너네 집. 날짜 10월 1일. 오케이. 바뀌는 거 맞습니까? 이게 속성이에요. 이게 어트리뷰트입니다. 자, 어트리뷰트 에디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트예요. 자, 어트리뷰트 에디트는 속성 편집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놨는데 얘가 뭔가 잘못됐어요. 이거 좀 수정해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어트리뷰트, 즉 속성 편집하기입니다. 자, 어트리뷰트 에디트 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홍길준, 그 다음에 날짜. 그러면 이와 같이 내용이 바뀝니다. 근데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뜹니다.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이렇게 내용을 바뀔 수 있습니다.
도명, 날짜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텍스트 속성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텍스트 속성까지, 그리고 레이어의 위치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굳이 어트리뷰트 에디트 안 쓰고 그냥 속성 편집해도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 있었죠. 근데 에디트 명령어 이용해서 클릭하셔도 바로 똑같이 뜹니다. 더블 클릭한 거랑 똑같아요. 자, 엑스레퍼런스입니다. 엑스레퍼런스가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블록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블록하고는 또 달라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 현장인데 위치가 좀 바뀔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벽의 위치 혹은 기둥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기둥의 위치 같은 경우 건물을 짓는데, 빌딩을 짓는데 1층의 기둥 위치와 2층의 기둥 위치와 3층의 기둥 위치가 다 똑같죠. 그런데 이걸 매번 그릴까요? 아닌 거죠. 어딘가에 기둥의 위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블록으로, 인서트로 불러오면 돼요. 인서트로 불러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퍼런스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본 경험이에요.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아는 데서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켜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질부터 파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지층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요. 근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기로 하고 이제 터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땅을 파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안반이 나왔네요. 끝에 이제 안반이 좀 걸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반을 일반 이제 정으로 이제 쪼는 거죠. 그 탕탕탕탕 해가지고. 근데 난리가 났어요. 그 옆집, 옆집에서 한 열 몇 집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집 무너진다고. 알고 봤더니 그 안반이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안반으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레이저 공법으로 다시 잘라내고 기둥의 위치를 바꿨어요. 제대로 이렇게 기둥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인서트로 기둥의 위치를 불러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1층, 2층, 3층 도면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도면의 위치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트리뷰트를 사용합니다. 자, 제가 도면을 불러올 건데, 자, 어트리뷰트로, 아니, 엑스레퍼런스로 불러올 겁니다. 엑스레퍼런스. 그러면 이와 같이 뜹니다. 자, 여기에 attach DWG라는 게 있습니다. attach가 부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도면을 여기에 부착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 물어봐요. 파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파일, 어떤 파일이든 좋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오픈. 그러면 나머지는 블록 인서트 명령어랑 똑같이 들어옵니다. 자, 오케이.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파일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파일을 오픈해 보죠. 얘가 DWG2라는 파일이네요. 도큐멘트에 있네요. 자, 오픈. 여러분들도 하나 불러와 보시죠.
825. 이렇게 생긴 파일이네요. 아마 얘는 다 저장돼 있던 파일 같은데. 아, 9번이구나. 이 파일이네요. 자, 제가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 봤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저장을 하죠. 이렇게 파일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파일을 이렇게 수정했어요.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원본이 바뀌었습니다. 얘도 바꿔주세요. 이렇게 뜹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원본에서 제가 얘네들 지웠어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저장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다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제가 얘를 쭉 끝까지 밀었습니다. 늘어난 거죠. 저장합니다. 자, 똑같이 에러 메시지 떠요. 오케이. 도면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와 같이 도면이 자꾸 수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획설계, 계획설계, 일반 설계할 때는 도면 수정이 되게 많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쓰는 겁니다. 엑셀 레퍼런스 파일들은 그때 써요. 그래서 도면 수정이 빈번할 때 원본 파일을 어딘가에 냅두고 그리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다 말고 금방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CAD를 96년부터 가르쳤거든요. 근데 대우건설에서만 쓰는 걸 봤어요. 일반 건축회사에서 쓰는 거 못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형 공사에서만 쓰더라고요. 소규모 공사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뭐 빌라 짓거나 아니면 단독주택 짓거나 이런 데는 전혀 안 써요. 대형 건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10층짜리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엑셀 레퍼런스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자, 한번 연습해 보시죠. 엑셀 레퍼런스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단지 이렇게 원본을 어딘가 냅두고 그거 불러와서 내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수정할 일이 생기면 원본을 수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알아서 다 수정되어서 내가 작업하는 걸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원본이 바뀌게 되면 얘가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리로드만 해주시면 됩니다.